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함께 깊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신경병증성 통증인데요. 이게 참 까다로운 녀석이죠. 네, 맞아요. 그냥 다친 게 아니라 신경계 자체가 손상돼서 생긴다니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요. 그렇죠. 타는 느낌, 칼로 찌르는 느낌? 네, 전기 충격 같다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인구의 한 7에서 10% 정도가 겪고 있다고 하니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닌 거죠. 맞습니다. 아주 흔한 통증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가 이 지독한 통증의 해법으로 운동이라는 아주 단순해 보이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최신 과학 연구 논문인데 어떻게 가능한 건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네, 바로 2026년 1월 세포 및 분자신경 생물학 저널에 실린 아주 따끈따끈한 리뷰 논문입니다. 이 자료의 진짜 가치는요, 운동이 어떻게 통증을 줄이는지 그 원리를 세포 수준의 아주 작은 세계부터 실제 환자들의 삶까지 쭉 연결해서 보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아, 미시적인 세계랑 거시적인 세계를 다 아우르는 거군요.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운동이 우리 신경계에서 어떤 마법 같은 일들을 벌이는지 그 구체적인 증거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가장 먼저 와닿는 개념이 염증인데요. 보통 염증하면 상처 났을 때 붓고 빨개지는 거 생각하는데 신경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신경염증이라고 하던데. 정확한 비유입니다. 신경이 손상되면 그 주변에서 실제로 염증 반응이라는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이때 운동은 마치 아주 유능한 소방수처럼 이 불길을 잡는 역할을 하는 거죠. 소방수요? 네. 자료에 따르면요, 운동은 염증을 더 악화시키는 물질, 그러니까 일종의 부싯돌 역할을 하는 TNF-알파나 IL-1 베타 같은 사이토카인은 줄여주고요. 불쏘시개 같은 것들은 줄여주고. 그렇죠. 반대로 불을 끄는 소화기 역할을 하는 IL-10 같은 좋은 사이토카인은 늘려줍니다. 와, 그러니까 불쏘시개는 치우고 소화기는 더 갖다 놓는 거네요.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 실험으로도 증명이 됐나요? 물론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연구가 있어요. 흉부절개 수술을 한 쥐에게 6주 동안 꾸준히 트레드밀 운동을 시켰거든요. 러닝머신요? 네, 그랬더니 척수 안에 들끓던 그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이 눈에 띄게 줄면서 통증이 완화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와, 우리 몸의 화학적 변화를 직접 보여준 거군요. 그렇죠. 흥미롭네요. 근데 이 염증이라는 불을 붙이는 게 방금 말씀하신 그런 화학물질들 뿐만은 아닐 것 같아요. 신경계에는 신경세포 말고도 다른 세포들이 많잖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바로 신경세포의 지원군인 신경하교세포들, 특히 미세하교세포랑 성상교세포가 있습니다. 지원군이요? 네, 평소에는 신경세포에 영향도 주고 보호도 해주는 정말 고마운 존재들인데 한번 신경계에 비상사태가 터지면 얘들이 돌변해요. 돌변한다고요? 네, 과도하게 활성화돼서 오히려 염증을 막 부채질하고 통증을 만성으로 만드는 주범이 되기도 하거든요. 와, 그러니까 평소엔 든든한 아군이었는데 위기 상황에선 내부의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럼 운동이 이 배신한 아군들을 어떻게 다루나요?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점이 나옵니다. 운동은 이 세포들이 막 날뛰지 못하게 진정시키는 걸 넘어서서요. 아예 다시 우리 편으로 전향을 시킵니다. 전향을 시킨다고요? 네. 자료를 보면 특히 미세하교 세포가 염증을 일으키는 공격적인 M1 유형에서 염증을 억제하고 회복을 돕는 평화로운 M2 유형으로 성격을 바꾸도록 유도한다는 겁니다. 와, 말하자면 폭도를 교화시켜서 복구 인력으로 만드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놀라운데요? 단순히 염증을 끄는 게 아니라 그 환경 자체를 건강하게 바꾸는 거군요. 그리고 염증 말고 또 다른 주범으로 산화 스트레스를 꼽던데 흔히 우리 몸이 녹슨다고 표현하는 현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운동으로 막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 녹쓰는 현상에 운동이 아주 효과적인 방청제 역할을 합니다. 신경이 손상되면은 활성산소, ROS라고 하는 찌꺼기가 엄청나게 쌓이는데 이게 세포를 녹슬게 만들고 통증을 악화시키거든요. 운동은 우리 몸이 자체적으로 가진 녹 제거 시스템, 그러니까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풀가동시키는 거죠. 자체 녹 제거 시스템이요? 그건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자료에서는 NRF2라는 일종의 총괄 관리자 단백질을 운동이 활성화시킨다고 설명해요. 총괄 관리자? 네, 이 총괄 관리자가 딱 깨어나면 다른 직원들한테 자, 이제 대청소 시작해
하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아하, 그럼 그 명령을 받은 직원들이 직접 녹을 제거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직원들이 바로 SOD1, SOD2 같은 항산화 효소들이에요. 이 효소들이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활성산소라는 녹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비타민 같은 걸 먹는 것도 좋지만 운동은 우리 몸 스스로 녹을 제거하는 능력을 근본적으로 키워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들어볼수록 운동이 단순히 나쁜 물질을 청소하는 청소부 역할만 하는 게 아니네요. 이건 거의 망가진 시스템을 수리하고 업그레이드하는 특급 기술자 같은데요. 이게 혹시 과학자들이 말하는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과도 관련이 있나요? 바로 그겁니다. 신경가소성. 즉, 신경계가 경험에 따라 스스로 구조와 기능을 바꾸는 능력에 운동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사실 만성 통증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척수에서 흥분성 신호와 억제성 신호의 균형이 깨지는 거거든요. 균형이 깨진다? 네, 쉽게 말해서 통증 신호의 볼륨이 고장나서 최대로 커져버린 상태인 거죠. 아, 소리가 줄어들지 않는 스피커처럼요? 맞습니다. 운동은 바로 그 볼륨 조절기를 고치는 역할을 해요. 척수 내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GA, DA 같은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을 강화해서 과도하게 커진 통증 신호의 볼륨을 줄여줍니다. 아, 브레이크를 더 밝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척수가 손상된 쥐에게 꾸준히 트레드밀 훈련을 시켰더니 이 GA, DA 시스템이 실제로 강화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척수, 그러니까 통증 신호가 올라가는 고속도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아프다고 최종적으로 느끼는 목적지는 뇌잖아요. 이 고속도로 보수공사가 수도인 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뇌 이야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통증은 단순히 감각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감정적으로도 힘들죠. 네, 불안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해지는 감정적인 고통이 동반되잖아요. 운동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듭니다. 예를 들어 통증과 관련된 공포나 불안감을 처리하는 뇌의 편도체를 안정시켜주고요. 아, 편도체를. 네, 또 기억과 감정을 조절하는 해말에서는 새로운 신경세포가 자라나도록 촉진해서 통증 때문에 생긴 우울감이나 인지기능 저하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물리적인 통증 감각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정신적, 감정적인 고통까지 함께 다스린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듣다 보니까 마치 운동이 우리 몸 어딘가에 숨겨진 통증 조절 시스템의 메인 스위치를 탁 하고 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메인 스위치가 바로 하행성 통증 조절 시스템입니다. 뇌에서 척수로 신호를 내려보내서 통증을 스스로 억제하는 우리 몸에 내장된 천연 진통 시스템이죠. 우리 몸에 그런 게 있었군요. 그럼요. 운동은 이 시스템의 사령부 격인 중뇌의 수도권주의 회색질, PAG를 활성화시킵니다. 잠시만요. 이름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수도관 주위 회색질이요. 여기가 우리 뇌의 통증 컨트롤 타워 같은 곳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증 신호를 조절하는 핵심 중추죠. 운동으로 이곳이 활성화되면 우리 몸의 천연 아편이라고 불리는 엔도르핀 같은 물질들이 막 뿜어져 나와요. 아, 엔도르핀. 네. 그리고 이 물질들이 뇌에서 척수로 내려가서 지금 올라오는 통증 신호 볼륨 좀 줄여 하는 아주 강력한 명령을 내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야, 이론적으로는 정말 완벽하네요. 세포 단위의 염증부터 뇌의 감정 영역까지 전방위적으로 통증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니. 근데 솔직히 이게 실험실주의가 아니라 실제로 매일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효과가 있을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네. 이 자료의 후반부는 바로 그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신경병증성 통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 결과들이 아주 흥미로워요. 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 척수 손상 환자 사례인데요. 한 연구에서 사지마비 환자가 상체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단 한 번 했는데 통증이 무려 60%나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잠깐만요. 단 한 번의 운동으로 통증이 60%나요. 솔직히 말하면 약간 믿기 어려운 수치인데요. 이거 좀 특이한 사례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보편성이 있는 결과라고 봐야 할까요? 물론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결과는 아니겠죠. 하지만 운동이 가진 그 폭발적인 잠재력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또 꼭 그런 극적인 효과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몰입형 가상현실,
VR 속에서 걷기 훈련을 하는 것만으로도 통증 강도가 크게 줄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아, VR로요? 네, 이건 시각적인 피드백과 움직임을 연결해서 뇌기면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하는 원리죠.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생기는 통증도 아주 심각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분들은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두려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통증 신경과학 교육과 치료적 운동을 병행한 연구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유방암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통증은 위험 신호가 아니다. 안전하게 움직여도 괜찮다는 교육을 먼저 한 거예요. 아, 심리적인 안정을 먼저 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운동을 시켰더니 통증 수치 자체도 줄었지만 통증에 대한 두려움, 즉 운동공포증까지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아, 그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저도 허리가 아플 때 혹시 움직이면 더 아플까 봐 오히려 꼼짝도 안 하고 누워만 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운동공포증이라는 심리적인 장벽이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장벽을 먼저 허물어주는 거죠. 또 다른 예로 당뇨합병증으로 말초신경병증을 앓는 환자분들은 균형 감각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네, 그렇죠. 8주간 컴퓨터 게임처럼 생긴 장비로 균형 훈련을 꾸준히 했더니 통증과 저림 같은 신경병증 증상이 의미 있게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야, 정말 다양한 질환에서 효과가 증명되고 있네요. 네, 그 외에도 허리 디스크 환자에게는 요가가, 다발성 경화증 환자에게는 근력 운동 같은 것들이 효과적이었다는 임상 증거들이 자료에 가득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운동은 아플 때 잠시 고통을 잊게 해주는 기분 전환용 활동이 절대 아니었네요. 염증이라는 불을 끄고 신경 시스템을 리모델링하고 뇌의 통증 컨트롤 타워를 가동시키는 아주 정교하고 강력한 생물학적 치료법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가 마지막까지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뭔가요? 모두에게 맞는 만병통치약 같은 운동법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종류의 운동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또 얼마나 자주 할 것인지는 환자의 상태나 통증의 원인에 따라 철저하게 맞춤 설계되어야 합니다. 아, 개인화가 핵심이군요. 네, 이것이 앞으로 임상 현장에서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할 수 있죠. 네,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집에 가시는 길에 혹은 잠들기 전에 곱씹어 볼 만한 흥미로운 생각거리 하나를 던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운동유발성 통각감퇴, EIH라는 개념이 등장하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운동을 하고 나면 우리 몸이 일시적으로 통증을 덜 느끼게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오, 뭔가요? 일부 연구에서요, 신경을 다치기 전에 개인이 가지고 있던 이 EIH 능력, 그러니까 운동으로 통증 잠재우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가 나중에 신경 손상을 입은 후에 겪게 될 신경병증성 통증이 얼마나 심각할지를 예측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운동을 해서 통증을 잘 참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다치더라도 통증을 덜 겪게 될 거라는 건가요? 바로 그 가능성을 시사하는 겁니다. 이 점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우리 몸의 통증 억제 능력이 단순히 손상에 대한 사후 대응이 아니라 어쩌면 미래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미리 갖춰진 고유한 방어력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다면 평소에 꾸준히 하는 신체 활동은 단순히 지금의 건강을 위한 것을 넘어서요, 미래에 닥쳐올지 모를 통증에 맞서 우리 신경계의 회복 탄력성을 미리 훈련하고 강화하는 일종의 백신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